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한승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LLM을 활용한 트랜슬레이션 퀄리티를 이밸류에이트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논문은 LLM을 번역본 품질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 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LLM은 파인 튜닝 없이도 다양한 언어 간의 번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제 번역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완성된 번역본 품질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합니다. 본 논문은 최초로 LLM 기반 트랜슬레이션 퀄리티 어세스먼트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본 논문의 방법론은 시스템 레벨에서는 MQM 2022 테스트셋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세그먼트 레벨에서는 다소 저조하지만 여전히 소타에 준하는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특징은 제로샷 세팅에서도 원문과 번역본을 입력하면 0에서 100 사이의 번역 품질 평가를 위한 정량 지표를 제공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 레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레벨이란 하나의 문서 단위에 대한 번역 품질 평가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중국어 원문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영문 번역본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레벨은 문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큰 틀이 되는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 혹은 업계에 따라 다른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반면 세그먼트 레벨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 예컨대 문단 혹은 문장, 심지어 단어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더 작은 단위의 품질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왼쪽에 있는 각 중국어 문장에 대해서 오른쪽에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세그먼트 레벨의 트랜슬레이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은 다음 6가지의 요인을 활용하여 LLM의 트랜슬레이션 퀄리티 매트릭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프롬프트의 경우 4가지 종류를 활용하였으며 기본적인 템플릿은 DA 플러스 SQM을 기반으로 합니다. 타겟 랭귀지의 경우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이며 소스 랭귀지의 경우 영어, 중국어입니다. 즉, 파라미터로 활용되는 이러한 요인들을 LLM의 번역본과 함께 입력을 하면은 정량적인 스코어를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겐바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겐바 DA는 말 그대로 직접 소스와 타겟이 되는 타겟이 되는 다큐멘트를 입력하여 직설적으로 스코어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겐바 SQM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본 SQM은 각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한 뒤에 스코어를 산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예를 들자면 스코어 0에서 100 사이 중 0은 No Meaning Preserved, 즉 원문의 의미가 전혀 보존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00점의 경우 Perfect Meaning and Grammar, 의미와 그래머, 문법이 모두 다 완벽하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만족해야 100점을 부여하라는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겐바 스타의 경우 0에서 100 사이의 수치가 아닌 하나에서 5개에 해당하는 스타를 부여하라는 형태의 스코어를 구성을 합니다. 이 역시도 하나의 스타의 경우 nonsense, no meaning preserved, 즉 의미가 잘 보존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의 스타를 부여하라 인스트럭트를 내리며 5개의 스타의 경우 앞서 비슷한 것 같이 설명했던 것 같이 perfect meaning and grammar 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였을 때 5개의 스타를 부여하라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겐바 클래시스의 경우 스타나 0에서 100 사이의 정량적인 지표, 수치적인 지표 대신에 각 문서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는 클래스의 번역본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라는 인스트럭션을 제공합니다. 이 역시도 약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5개의 클래스 중 번역본의 품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할당하라 라는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사용한 셋업입니다. 데이터셋의 경우 MQM 2020 테스트셋을 사용하였고
영어에서 독일어, 영어에서 러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에서 영어로 트랜스레이트 하는 일종의 데이터 테스트셋을 활용을 하여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 레벨에서는 총 54개의 아웃풋이 있었으며 세그먼트 레벨에서는 10만 6천 개의 아웃풋을 활용하였습니다. 모델은 GPT-2에서 4까지 다양한 부류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매트릭의 경우 코멧, 블레어RT, 매트릭스 X, XXL 역시나 MQM 이전 MQM 대회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던 지표들을 활용하여 베이스라인 비교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각 레벨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레벨의 변호본 품질 평가를 위해서는 휴먼 스코어와 본 LLM이 생성하는 매트릭 스코어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즉, 인간이 직접 번역본을 평가한 라벨이 골든 라벨이며 LLM이 생성한 스코어가 바로 매트릭 스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평가 지표는 본 논문의 저자가 과거 제안하였던 애큐러시 매트릭스를 활용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이제 각 더큐멘트에서 어느 정도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스코어링 자체는 각 세그먼트 단위의 스코어가 매겨지기 때문에 시스템 단위에서의 애큐리시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 세그먼트의 평균 스코어를 최종적으로 시스템 레벨 스코어로 활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겐바는 시스템 레벨에서는 우월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GPT-4 기반의 겐바 DA가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는데요. 특히나 휴먼 레퍼런스를 제공하였을 때 더욱 좋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휴먼 레퍼런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했을 때보다 약 2.2%포인트가 낮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프롬프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프롬프트란 저자에 따르면 토큰 개수가 적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프롬프트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LLM 백본을 교체함에 따라 어떻게 성능이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LLM을 교체하며 애큐러시를 기록한 결과 GPT 3.5 이상 모델만이 기존 소타 매트릭의 성능을 능가하였습니다. 보시면 GPT 3.5 이상부터 이제 볼드체가 쳐지면서 기존의 소타 매트릭을 넘어서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 중 GPT-4가 모든 프롬프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함에 따라 GPT-4에 역시나 모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더욱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작은 단위의 세그먼트 레벨에서의 성능 평가입니다. 세그먼트 레벨의 평가를 위해서 저자는 켄달타우라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을 활용하는데요. 이 역시도 세그먼트 레벨에서 휴먼 스코어와 매트릭의 상관관계 비교를 통해 성능을 평가합니다. 즉, 이상적으로 인간이 평가한 스코어가 가장 본 번역본의 품질을 잘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LLM이 인간의 평가 방식을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매트릭은 성능 평가에 가장 흔히 사용이 되는 켄달 타워를 사용하였는데요. 저자는 스코어 페어의 랭크가 동률인 경우에는 켄달 타워 A의 경우 이밸류에이션에서 I에 배제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0에서 100 사이 이산적 점수 평가를 택한 본 방법론의 성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언급합니다. 왼쪽의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켄달 타워 A의 경우 동률인 경우 I의 평가에서 배제를 하기 때문에 동률이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의 경우 성능이 올바르게 평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랭크가 동률인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페널티를 가하는 켄달 타우 B를 이밸류에이션에 사용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는 켄달 타우 B를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켄달 타우 A의 산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옵서베이션이 3개 있을 때 이렇게 각 페어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3 컨비네이션 2이기 때문에 총 3개의 페어가 생겨나게 되며 각 페어의 대동소
관계를 파악을 하여 관계를 짓습니다. 첫 번째 페어의 경우 이렇게 각 페어의 결과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평가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어 1과 3의 관계가 휴먼 그리고 GPT 3.5에서 모두 동일한 대동소 관계를 갖기 때문에 콘코던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페어 2, 3의 경우 둘의 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콘코던스가 아닌 디스코던트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따라 총 2개의 페어가 평가에 사용이 되며 콘코던트가 1개, 디스코던트가 1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켄달타우 A는 0이라는 점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이 이밸류에이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켄달타우 B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3가지 소스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켄달타우 B에 대한 공식이 약간 상이한 점을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 위키피디아에서는 분모에 오히려 페널티가 아닌 동률이 발생하게 되면은 분모가 작아지면서 오히려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즉 더 좋은 방향으로 타우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파이와 챗GPT 상으로 문의를 했을 때는 역시나 분모 쪽에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분모가 더 커지게 되면서 켄달타우 B가 최종적으로는 더 작아져 페널티가 가해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파이 켄달타우 B의 경우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페널티를 가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본 논문을 이해할 때는 사이파이와 챗GPT에서 사용하는 켄달타우 B 공식을 활용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페어의 두 스코어가 페어인 경우에는 동률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페널티를 가해줌으로써 켄달타우 A에서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는 스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베리어블별로 타이가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게 되면서 0에 가까워지는 페널티가 됩니다. 켄달타우 B가 0이라는 소리는 두 지표의 관계에 대해서 인컨클루시브한 관계가 도출될 수 있다, 즉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켄달타우 B를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식은 사이파이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 3개의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케이스 역시 3개의 페어를 구성하게 됩니다.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페어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분류하게 되는데요. 페어 1, 2의 경우 대동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하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대동소가 페어에 대해서 일치하기 때문에 콘코던트하다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켄달타우 B 최종 계산은 분모에 타이가 발생을 한 점에 대해서 플러스 1을 해주기 때문에 분모가 앞선 켄달타우 A보다 커지게 되고, 따라서 최종적인 수치는 1이 아닌 0.816, 좀 더 작아진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이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둘의 상관관계가 좀 더 작아진다 라는 점으로 페널티를 가하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켄달타우 B를 활용하여 세그먼트 레벨에서의 본 겜바의 성능을 평가를 하였을 때 시스템 레벨의 이밸류에이션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저자는 겜바 DA가 0에서 100 사이의 이산형 스코어를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높은 타이가 발생하여 성능이 과소평가되었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선 높은 타이는 오히려 페널티가 되기도 하지만은 케이스에 따라 오히려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켄달타우 B 크기가 커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다소 편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켄달타우 B를 활용한 겜바 DA 노 레퍼런스의 경우 60.6%가 거의 95라는 성능 평가 수치를 제공을 하였다 하는데요. 따라서 타이가 많은 겜바 반복론의 특성상 이밸류에이션이 불리하다라는 저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그먼트 레벨에서도 소타 매트릭을 기준하는 코멧, 레오 RT, 매트릭스 X, XXL에 준하는 성능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컨트리뷰션이 있다 주장합니다.
이렇게 겐바의 방법론과 겐바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본 논문은 LLM 기반의 번역 결과 품질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거의 최초로 제안합니다. 다양한 메트릭과 프롬프트 베리언트를 활용한 실험 단계가 매우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며 비교적 단순한 프롬프트를 활용하면서도 기존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LLM을 활용한 번역 결과 품질 평가에 높은 활용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레벨의 번역 품질 평가는 기존 소타 방법론의 성능을 크게 능가했으며 세그먼트 레벨 역시 성능은 약간 저조하지만 역시나 소타에 준할 수 있는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자 본인들도 시스템 레벨에서의 성공이 세그먼트 레벨의 이밸류에이션의 성공까지 직결되지 않은 점은 명확한 한계라 주장합니다. 저자들은 이밸류에이션 데이터 셋인 MQM 2020 테스트 셋 코퍼스가 기존 LLM 학습 데이터 셋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그먼트 레벨에서 저조한 성능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즉, 오픈AI가 제공하는 챗GPT의 경우 2021년 9월까지 코퍼스를 활용하여 학습이 되었고 MQM 2022년 테스트셋은 2022년 하반기에 제작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챗GPT가 테스트셋에 있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실험한 4개의 프롬프트 외에도 충분히 프롬프트를 고도화하여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LLM을 활용하는 이밸리에이션 평가에 있어 완벽하게 소타 성능을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LLM을 활용한 이밸리에이션 방식의 미래를 위한 초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예시를 통해 겐바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겐바 DA 예시인데요. 프롬프트에서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를 제공하라 라고 인스트럭션을 내리며 English source German translation을 입력한 뒤에 아래에서 스코어와 이제 마지막 리즌은 제가 추가한 부분인데 스코어와 리즌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저자의 평가에서 살펴볼 수 있었지만 겐바 DA의 경우 95라는 수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중복된 결과를 산출했기 때문에 저자가 주장한 대로 타이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방법론이다 라는 점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 제가 토익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한 예시입니다. 역시나 0에서 100 사이에 평가를 내리라 인스트럭션을 하는 대신 트랜슬레이션과 다르게 서머라이제이션의 평가를 할 수 있는 특징의 relevance, factually correct, good readability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100을 부여하라는 점을 수정하였습니다. 역시나 소스 텍스트와 서머리를 제공하였을 때 스코어 80을 반환하며 서머리에 무조건 들어가야 할 에센셜 파트가 어떠한 부분인지 라는 이러한 리전까지 제공을 하면서 겐바나 이제 LLM을 활용한 이밸류에이터가 미래에도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논문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